하시는 분들 같이 좀 봉사를 하시고 오세요. 전국에 계시는 우리 고성호TV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아미고 동지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운산농장에서 서초아미고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서초아미고 동지들 한 20여 분이 아마 매달 이런 모임 갖는 모양이에요. 오늘은 여기 우리 운산농장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오늘 여의도에 우리 자유우파 집회 취재하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포천으로 왔는데, 여기 진짜 좋죠? 네. 여기 지금 계곡에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소리 들리고 흑염소들이 계속 울고 있네. 우리 운산농장에서 직접 키우는 토종닭으로 백숙 드셨고, 저는 여기 된장 9국에서 또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.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 된장국 2그릇씩 먹는데, 오늘은 밥 1그릇, 국 1그릇 먹고 아주 배가 좀 부릅니다. 좋은 시간이라 제가 좀 짧게 몇 말씀만 드리고 또 우리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여의도를 나가서 또 많은 우리 자유파 동지들을 만나 뵀는데,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, 만나 뵐 때마다 우리 동지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이재명이 이걸 얼마나 더 견디고 있어야 되냐. 여기 시골에서 현질 오케 하는 거 맞죠? 지금 시골에 모기불이라고 그러잖아요. 모기불 피우고 있는데 아마 대나무가 지금 타다가 터진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재명 이걸 도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되냐.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는 굉장한 어떤 절망, 또 뭐 일종의 패배주의 같은 그런 느낌들이 섞여 있어요. 어쩔 수 없죠. 예, 단련된 전사들도 이렇게 거듭된 패배를 당하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,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 길게 가면은 5년 안에 끝나는 거고, 그걸 3년 만에 끝낼지 1년 만에 끝낼지는 전적으로 우리 하기에 달렸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정말 엄혹한 세월,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빨리 끝내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. 근데 최악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5년 안에는 이 종북주사파의 권력을 끝장낼 수 있다.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, 그냥 제가 이른바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.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. 3가지. 첫째는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은 역사에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는 역사 발전의 정방향에 서 있어요. 이게 역사가 수천 년간 우리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이렇게 가다가 다시 좀 후퇴도 하다가 또 가다가 또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, 이걸 긴 시간대로 보면 어쨌든 역사 발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. 그 역사 발전의 정방향에 뭐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전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승리했어요. 다만 아직도 버티고 있는 아주 돌연변이 같은 좀비 같은 몇 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. 중공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거꾸로 이 역사 발전에 거꾸로 서가지고서 저항을 해도 당랑거철이라 그러죠. 이 사마귀가 마차바퀴를 한번 막아보겠다고 나서다가 깔려 죽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역사 발전의 정방향에 우리가 서 있다,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. 그러면 다소간의 후퇴나 지체나 우회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끝내 승리하리라. 자유민주주의가 끝내 승리하리라. 그거는 지난 150년의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. 그 점이 우리가 꼭 이긴다고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. 우리는 역사 발전의 정방향에 서 있는 세력이에요.
그다음에 두 번째는 눈이 달라, 눈이. 저 이재명이와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눈을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제대로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제 방송을 들으시고 우연이라도 한번 그 자들의 눈을 보세요. 이게 눈이 완전히 풀려 있어. 권력의 단맛에 들어가지고 기득권의 이 카르텔 속에서 세상 가는 줄 모르고 저것들 노략질하듯이 국민 돈 함부로 삼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들의 눈이 완전히 풀려 있어요. 제정신 가진 사람들의 그 밝고 또렷한 눈을 가진 좌파들이 하나도 없어요. 다들 좀 풀려 있어. 근데 우리 자유파들의 눈을 보면 당장 여러분들 마주 앉아 계시는 분 눈을 보세요. 이게 풀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다들 사실은 막 한이 쌓이고 너무너무 원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거꾸로 된 세상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될까, 이 투쟁으로 막 이글이글 불타고 있거든. 눈이 완전히 다르다니까. 그 길거리 싸움할 때도 또는 그 격투기 할 때도 딱 그 쓰면 그 서로가 눈을 쳐다보면서 기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눈싸움에서 승부가 난다 그래요. 지금 우리 자유파들의 그 정말 처절하고도 투철한 눈빛하고 완전히 저 기득권의 권력 나눠먹기에 돈 풀기에 여념이 없어서 완전히 풀려버린 저 종북주사파들의 이 눈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. 예,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공수가 바뀌었어요. 무슨 얘기냐? 박근혜 정부 때는 저도 방송하기 어려웠어요. 저것들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한편으로 방어를 해야 돼.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공격도 해야 돼.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무너뜨릴 때 저 종북주사파들은 대리 그냥 공격만 해대면 됐다고요. 지구들이 방어할 게 없어요. 그냥 닥치고 공격했어. 윤석열 정부 한 3년 동안에 또 어려웠어요. 한편으로 저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종북주사파 공격도 해야 되니까.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저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촛불 들고 나와서 퇴진시키자 그러면서 끌어내리자 그러면서 공격만 했잖아. 닥치고 공격했잖아. 그 공수가 이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어할 게 없어.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그냥 당당하게 특검 수사 받고 있잖아요. 방어할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그냥 닥치고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너무 공격거리가 많아. 지금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막 자꾸 방송 시간이 늘어져. 보통 8시에서 시작해서 10시에 딱 끝내야 되거든요. 저도 사람인데 한 2시간 생방송 해보세요. 그런데 10시 반까지 갈 수밖에 없어. 왜? 저것들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거든. 3주밖에 안 됐는데 4대 참사를 일으켰어, 저것들이. 야, 이거 하여튼 나 이런 것들 처음 봐요. 4대 참사를 3주 만에 일으켰어. 첫째, 외교 참사. 그죠? 진짜 쪽팔리는 거야. 외교 참사. 두 번째, 인사 참사. 네, 그럼 제가 따로 설명 안 하잖아요. 그냥 제가 말씀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잖아. 그냥 인사 참사. 세 번째 뭐냐? 비탄감 참사. 네. 네 번째, 어제 폭탄이 터졌어. 부동산 참사. 야, 이것들 제주도 이런 제주가 있는 줄 몰랐어. 어떻게 3주 만에 참사를 4개나 터뜨리냐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어쨌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이게 얼마나 심각한 참사인지, 그 후폭풍이 어떨 것인지,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자꾸 시간이 2시간 넘어. 좀 힘들어 죽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격만 하면 돼. 근데 저것들은 한편으로 방어해야 될 거 아니야. 저것들 요새 하는 거 보세요. 얼마나 옹색한 얘기들만 하는지. 이재명이가 외교 참사를 일으켰는데 그걸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되잖아. 저것들 입장에서. 그죠? 인사 참사를 일으켜놨는데 김민석이 총리 깜이라고 그 억지로 그냥 논리 세워서 그냥 변명을 해야 되잖아. 그죠? 그 다음에 비탄감. 온 국민이 막 들끓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필요한 정책이야 라고 어쨌든 뭘 얘기를 떠들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부동산 폭탄. 이거 뭐라고 이것들이 변명하고 나설지 정말 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저 좌파 스피커들이 우리 자유파보다 뭐 숫자도 많고 뭐 많다 그러는데 많으면 뭐하냐고. 워낙 택도 없는 짓들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이걸 무슨 수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변명하고 할 거냔 말이에요. 공수가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. 근데 이게 불과 3주 만에 이런 대참사가 4개나 터졌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망언이고 뭐 한다 그러면 폭탄이 될 거라고.
그 실력이 어디 가겠냐고.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정도 참사가 터지면, 이를테면 이 김민석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까, 이 비탄감 문제는 이건 너무 우리 자영업자들까지도 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, 부동산 폭탄 이거, 아이고 이거는 정말 현금 쌓아놓은 부자들한테나 유리한 정책이라고 이건 딱 봐도 아니까, 외교 참사 이거 나토 안 간 건 진짜 이건 잘못한 거다. 뭐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이재명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아무도 그 얘기 못해요. 그게 일극체제야. 감히 누가 지 모가지 잘릴 거 각오하면서 그 짓을 하겠냐고.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저것들 권력 잡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정권 말기 수준이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이유. 하나는 우리가 역사 발전의 정방향에 서 있다. 둘째는 우리 자유파와 저것들 간의 눈빛이 다르다. 이게 많은 걸 얘기해 주거든요. 예, 세 번째는 저것들은 입만 벌리면 망언이고 뭐 했다 그러면 참사다. 우리는 그냥 공격만 하면 된다. 그런데 어떻게 이기지 않을 수가 있냐. 이 얘기입니다. 마지막으로. 예.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.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.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우리한테 유리한들, 이거를 우리의 승리로 딱 결정 지을 수 있는 리더가, 지도자가, 장수가 없으면은 말짱 꽝이야. 우리 자유파의 최대 문제점은 그거예요. 최대 문제점. 한 2달 전에 진짜 이 김문수가 신데렐라처럼 나타났어. 우리가 김문수를 얼마나 애지중지했어요. 막 불면 날라갈라 막 이렇게 했잖아. 근데 지금 여러분 김문수한테 실망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네.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,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, 그러나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.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. 김문수까지도 우리 자유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 좋은 객관적 조건을 자유파의 승리로, 자유파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여러분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거든. 김문수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다른 누구한테 이 상황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. 그래서 객관적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딱 마무리하고 갈무리하고 매조지할 수 있는 리더가 없으면 말짱 꽝이야. 지금 우리 자유파의 최대 문제점이 그 리더십의 부재고,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도 바로 이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. 그걸 이미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. 위기 속에서는 혁명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혁명적 리더가 나타나게 되고, 그래서 영웅이 되는 거거든. 이 기성 정치판에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하게 야당하고 적당하게 여당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 위기적 상황, 이 혁명적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영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기는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더 널리 눈을 돌리려고 해요. 국민의힘에만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. 또 우리가 저 종북주사파들과 사실은 7년 이상 싸워왔는데, 또 짧게 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시작하면 6개월 이상 싸워왔는데 우리가 어디서 싸웠습니까? 여의도에서 싸웠어요?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싸웠어요? 우리의 전장터는 광장이었다고. 광화문이었고 한남동이었고 저 헌재 앞이었고 그렇잖아요. 그럼 그 광장이 우리 자유파의 주 전장터였는데, 그 전장터에서 이 싸움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. 국민의힘이 아니라고. 그래서 눈을 더 넓게 뜨고 자유파 전체 진영에서 이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 세 가지 객관적 조건을 우리의 승리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, 이렇게 좀 시각을 넓혀야 된다. 이 과정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찾아내고 리더십을 세우는 데 성공하면 무조건 이겨요. 이것이 우리 자유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.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.